안녕하세요. 로컬에서 원더풀 라이프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공연기획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청년마을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마을은 이제 외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체류 기간을 주고 지역의 숨은 매력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홍성의 청년마을은 5개 팀이 모여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저희는 식품 창업가로 활동을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식품팀으로 참여하셨다면은 이름이 있겠네요. 회사 네네. 이름이. 저희는 와우네라는 네, 사업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럼 와우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유기농 이런 아이템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는 지역의 홍성의 유기농 채소를 이용한 샐러드 정기 배송 사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홍성은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돼서 유기농 채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채소를 저희가 직접 수급해서 저희가 제조하고 직접 배송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직접 문고리에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요. 근데 공연기획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또 어떻게 샐러드 사업을 하게 되셨어요? 신기하네요. 이게 그 전공이랑은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처음에는 공연이랑 문화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것도 저희 전공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창업을 생각하게 됐어요?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처음에 19년도에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호족과 친구가 한창 뭔가 발전에 되게 목을 메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다른 대학생들이랑은 다른 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저는 그때 VC라는 공연기획경영학과의 하나의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문화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했던 상태였고 그걸 통해서 내포문화재단에서 했던 그런 공모전에 많이 나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기획과 관련된 공모전에 많이 나갔었고 그분은 창업에 관련된 공모전에 되게 많이 나갔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먼저 그런 정부 지원 사업에 당선이 됐던 거예요. 선정이 되어서 창업 지원금 3천만 원의 지원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창업을 해야겠다, 창업을 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 그냥 놓여져 버린 거예요. 덜컥 선정이 됐구나. 네, 덜컥. 그때는 사실 그 3천만 원으로 그냥 우리 돈이 된 줄 알았어요. 그걸로 그 돈으로 아싸, 돈 생겼다 이런 생각이었지. 그걸로 창업을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도 사실 그 당시엔 그게 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다른 문화기획, 문화 공모전에 많이 참여했던 상태였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상황에서 그러면은 나랑 같이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같이 하나의 꿈을 만들게 돼서 같이 아이템을 같이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학생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였던 썬업밀이에요. 그때가 19년도였는데 그 당시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점은 대학생들의 식습관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요. 대학생들이 매일같이 술을 먹고 늦잠을 자고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우리가 대신 아침밥을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 하나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둘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찾고 그리고 공간을 임대하고 중고 기물들을 찾고 그런 과정들을 같이 해가면서 대신
이제 음식들을 만들고 저는 거기에 그런 아침밥 먹는 문화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사업하는 과정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배송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왜냐면은 그때 당시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엄청 쌌거든요. 아, 얼마였나? 그때 엄청 쌌어서 굉장히 큰 반향이었습니다. 얼마였으면 딱 괜찮았을 것 같으세요? 교수님은? 뭐 유기농이고 그러니까 사실 약간 그때는 비싼 개념. 유기농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또 아니었구나. 네, 그때 처음에는 방향이 유기농은 아니었고 그냥 배송비까지 합쳐서 한 끼 식사. 교수님은 얼마였으면 시켜 드셨을 것 같아요? 나는 10,000원이면 시켜 먹지. 10,000원이면 아침밥이고 8시 이전에 배송을 해줬어요. 7시 그쯤에 10,000원? 그러면은 감독님은 얼마면 시켜 드셨을 것 같으세요? 5,000원. 5,000원? 저희는 단돈 3,000원에 배송을 해줬었어요. 한 끼 식사를 요즘 그 1,000원의 식사 같은 네네, 것처럼 맞아요. 획기적이네. 그때 3,000원에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다른 메뉴를 그렇게 배송을 해줬던 거예요. 뭐 월요일은 샐러드, 뭐 샌드위치, 죽, 뭐 이런 다른 메뉴를 둘이서 그렇게 배송을 해줬으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입소문이 나서 막 다른 아파트 단지 다른 지역민들까지도 막 배송을 해달라고 얘기가 왔을 만큼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저희 둘의 문제는 차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배송했어요? 둘이 처음에 차가 없었어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쏘카 있잖아요. 그 쏘카 빌려가지고 쏘카도 타고 그게 쏘카가 없는 날에 걸어서도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된 경험이네요. 원래 이따가 그 수익 구조 이런 거 할 때 물어보려는데 지금 사실 먼저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이렇게 싸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지원금이 있어가지고 싸게 해줄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게 사실 그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했던 시즌이었어가지고 금액은 사실 당연히 수익은 남지 않았었고요. 혹시 마이너스? 당연하죠. 아이고. 임대료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눈물만 나는 그런 수익의 상태였죠. 그때는 3,000원이었었어요. 그럼 그게 학생 때 한 건가요? 근데 그게 학생 때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 창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학교 창업 프로그램은 뭐 경진대회 거기서도 상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수익을 대신했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했구나. 네네. 정부 지원 사업도 받고 네. 학교 창업 공모전에도 네, 그런 거 뭐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고 창업 경진대회로서는 저의 그냥 용돈 정도로 네, 경진대회로는 그냥 그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그냥 상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뭐 실현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럼 창업 공모전 사실 저희 학교도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네. 그런 걸 또 준비를 우리 학생들이 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그러면 또 어떤 정보를 준다면 사실 학생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학교 공모전이라든지 다 나갔어요. 일단은 정보를 먼저 서치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 공지사항을 항상 들어가가지고 어떤 공모전이 나오는지를 계속 확인했던 것 같아요. 공모전이 뭐 있지? 지금 뭐 할 만한 거 없나를 계속 서치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 그래서 그거 내가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계속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나갔죠. 되든 안 되든. 가서 창피를 당한 적도 많아요. 왜냐면 내가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들은. 가서 뭐 PT 하고 창피 당하고
그런 과정들도 많았었지만 그래도 좀 좋은 경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네, 그 창피 되게 당한 것도 많아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맨날 나가면 선정돼가지고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초반에는 아. 창피도 많이 당했었어요. 그 창업 경진 대회인데 공연 기획서처럼 써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수익 실현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공연 기획서를 써가지고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 건데요? 이래가지고 저도 그거에 답변을 못 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말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방금 수익 구조 때문에 창피당하셨다고 네. 그러시니까 지금 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하니까 학생들이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팁 하나를 좀 주시면? 사실 제가 아까 초반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써넌밀이라는 것을 했을 때 3,000원을 받고 배송을 해줬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때는 저희가 중요했던 게 경험이라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어요. 왜냐면은 시장의 구조상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됐고 시장 경제를 흐리는 일이니까 그리고 저희 팀원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팀원님 분위기가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일단은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현실적으로 딱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짠다면 이 사업 아이템으로 인해서 얼만큼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템으로서 우리 팀원이 현실적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구체화를 한 다음에 팀원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소비자한테 얼만큼 팔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짜야 이거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 계획서 짤 때부터 이거를 좀 구체화를 해야 공모전을 준비할 때부터 좀 나중에 당선될 때까지 좀 좋지 않을까 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사실 원재료만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 인건비는 사실 맨날 쏙 빼고 네. 계산하잖아요. 네. 사실 열정은 좀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제일 빨리 사라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과정 동안은 굉장히 재미있었나요? 네, 좀 저는 그래도 재밌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창업을 19년도에 해서 원래 처음에는 19년도에 대학생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20년도에는 원래는 다양한 아까 메뉴로 시작을 했다고 했다가 20년도에 샐러드라는 메뉴로 구축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로컬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된 거였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저희가 원래 주 타겟이었던 대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시 개강을 하면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배달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학생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배달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남는 기간 동안에 뭘 하게 되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지역에서 그런 강의를 듣다가 만나게 된 농부님들 그분들하고 좀 많이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농장에 가게 되고 그분들이랑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진짜 홍성이라는 지역에 별로 매력을 몰랐었거든요. 홍성이 별로 학교를 다닐 때는 막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제가 가봤자 여기 읍내 좀 가보고 아니면 진짜 멀리 가면은 뭐 남당항 좀 거기 가봤는데 홍동이랑 장곡이라는 데를 가본 거예요. 그리고 뭐 농장에 가서 그분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막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가치관 같은 걸 들어보니까 그때 딱 뭔가 나 이분들이랑 같이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으로 이 짓는 농작물을 가지고 나도 이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농산물로 우리가 샐러드를 만들어 팔자라는 결론이 도출됐고, 그래서 원래는 타겟이 대학생이었었는데 그래서 지역민으로 훨씬 넓혔어요. 그래서 샐러드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배송을 시작했던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또 잘 됐다고 들었는데 초반에는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투잡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다니면서 배송도 하고, 그때 초반에는 자리 잡는 데는 조금 쉽진 않았지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확장이 됐었죠. 다시 조금 돌아오면 아까 청년마을에서 또 일을 하고 있고 와우네를 한 4년 운영한 건가요? 네네. 그러면 결국 지금 와우네는 약간 잠시 접어둔 상태라고 들었는데 네. 또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 와우네는 잠정 휴업 중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4년 정도를 와우네를 운영하면서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학생 때부터 창업을 했다 보니까 좀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좀 고여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컸고, 그래서 같이 일하던 친구는 좀 더 큰 곳에서 큰 경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서울로 유학을 갔고, 저는 여기서 좀 더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겠다, 시스템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년마을에서는 어떤 일을 맡고 있어요? 지금 청년마을에서는 좀 뭐라고 딱 한 줄로 딱 쓰기에는 힘든 일이고, 뭔가 다양한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미팅도 많이 하고, 뭔가 레퍼런스도 많이 찾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홍성에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홍성의 청년들도 많고 매지 청년들도 많고요. 요즘에 홍성이 많이 핫한 곳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많은 청년들이 여기로 이주하고 싶다고 문의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조금 핫해요. 조금 홍성이. 네. 그러면 또 질문을 좀 바꿔보면 지금 삶은 어때요? 전 지금 삶이 매 순간순간 저는 약간은 저는 기본 바탕이 저의 삶은 불안하거든요. 항상 그 불안감이 기본 바탕에 항상 있는 아이인데, 그 불안감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정되면 저는 안주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발전하려고 좀 노력하고, 불안감을 이용해서 좀 더 저를 좀 몰아넣는 스타일이라서 성공의 에너지로 쓰시는 네네. 거네요, 불안감을.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그러면 그래도 한 4년이 지났잖아요, 홍성에 정착한 지. 네. 그렇죠? 그럼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좀 어떤 큰 변화가 있다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진짜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이 경험을 가지고 좋은데 취직해야지? 정말 세속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랬었고요. 지금 생각해서는 지금은 그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곳에 내가 잘 정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창업을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경험을 선택한 거잖아요. 취업을 바로 하지 않고 좀 반대인 것 같은데 네. 창업을 하고 다시 취업을 했는데 네. 그래도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없나요? 저는 사실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아까 전에 공모전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하고 싶었던 말이랑 똑같은 건데, 일단은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 나이 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 너무 막 망하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해서 망하더라도 아직 30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30이 아니고 막 크게 막 정말 큰일 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창업해서 사실 폐업까지 생각하고 휴업을 했지만 아직 30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일단 창업을 고려한다면은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또 이것이 안 됐을 때 대안도 많이 찾아본 다음에라면 해볼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돈을 버나? 이런 네. 질문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모아 놓으셨나요? 돈은 돈은 네. 막 엄청 많진 않지만 또 엄청 조금도 아니고 11월에 결혼할 만큼은 모았어요. 성공했나요? 아니 창업한다고 미천이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나름 둘이 성공한 게 빚이 없어요. 박수. 네, 빚이 없이 둘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사업하면서 빚을 많이 졌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둘 다 빚이 없어요. 그래도 둘 다 차곡차곡 모으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럼 미천은 정부에서 대줬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런 사업을 꼭 따야겠네. 네네. 혹시 앞으로의 고민이 있다면? 앞으로의 고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한 대로, 새로운 지금 뭔가 취업을 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저도 저만의 다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가 지역에서 지역성을 녹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방향이 F&B 브랜드가 될지 아니면은 어떤 마케팅 브랜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트렌디하고 멋진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숨겨진 비밀이겠네. 네. 사실 학생들은 또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요즘 홍성이 핫하다고도 하고 하니까 네. 이런 지역에서의 생활이 괜찮을까?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그 좀 지역살이에 대한 좀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 김태리 씨가 나온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한가롭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영화는 정말 아닙니다. 없어? 그렇게 막 평화롭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밖에서 밭에서 뭔가 따고 그걸로 해먹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하지만 좀 더 쾌적한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다닐 수 있고 뭐 좀 밤에 별 보고 이렇게는 있지만 여기도 똑같이 치열하고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경쟁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 별 보고 좀 더 평화롭다? 서울보단 평화로운 도시 환경? 이 정도. 그런 취향이 맞는다면 로컬살이가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치열한 환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속 여기서 사실 건가요? 저는 계획으로는 그래요. 계획으로는 홍성이 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서울보다는.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도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취업이든 창업이든 지금 고민이 너무 많을 시기 같은데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세요 한번 할까요? 도전하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평소에는 대화를 잘했는데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하니까 좀 떨렸나 봐. 어땠어? 너무 긴장돼서 저 카메라 빨리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우리 또 멘토로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야 되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